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액 사례.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근 제가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권리금 감정액이 2억 7천 정도 나와서 50%만 인정됐어요. 그래서 1억 3,500 정도 인정됐었는데 저희가 항소를 하면서 80%, 그러니까 30%가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8,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그러니까 뭐 1억 3천 플러스 8,200 정도 되니까 2억이 넘네요.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사례인데 어떤 사례였느냐? 이게 이제 우리 저기 핫한 곳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공장을 임차를 해서 거기서 사진업을 영유하신 분이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셨고 계약 기간이 이제 5년이었는데 그 공장 뭐 상가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면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을 빌려서 인테리어를 한 5억 정도 들여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공장 건물의 소유자가 바뀝니다.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차임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도중에 차임 증액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약서에 약간 고액의 차임이었습니다. 환산보증금 9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임을 증액할 수는 있는 건데 계약서에 상가보호법에 따른 퍼센트만, 상가보호법에 따른 퍼센트는 5%밖에 안 되죠. 그것만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 이유는 완전 낡은 건물을 저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꽤 돈을 많이 들여서 5억 정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전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해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차임 증액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건 저희가 이겼죠. 당연히. 코로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5% 증액 사안도 아니다.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한 11개월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명도 소송을 해왔습니다. 저 의뢰인한테. 저한테 오신 거고, 차임증액 소송은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승소를 했고, 명도 청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싸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5년이 보장이 되느냐, 10년이 보장되느냐, 이런 쟁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설명을 해서 빼고요. 일단은 주의적으로는 저희가 10년 보장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졌습니다. 예비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이 계약 기간이 그 11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전에 벌써 차임 증액 소송을 했죠. 그러고 나서 명도 소송을 또 했습니다. 무단 전대 또는 그 다음에 그 무단 증축, 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무단 증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단으로 지었던 건물이 축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12개월 전에 막 그 명도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새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권리금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권리금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원래 손해배상 액수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을 비교해서 작은 걸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지금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없는 사정이죠. 임대인이 명도소송하는 마당에 제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한들 다 거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금 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정 권리금을 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감정 권리금이 한 2억 7천 정도 나왔던 거고, 손해 공평 부담 이런 취지로 절반만 인정된 거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쌍방 항소를 했어요. 쌍방 항소. 원고한테는 이제 원고는 이제 명도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그거는 이제 항소를 안 한 거고 권리금이 너무 많다 이런 취지였고 저희는 10년 보장 또 한 번 더 다퉈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권리금
더 인정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또 새로운 주장을 하세요. 임대인이 어떤 주장을 했냐?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건축 예정을 계속적으로 내용 증문을 보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해당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재건축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재건축을 위해 허가까지 받으셨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도 냈고요. 그 매물을 본 사람들, 이게 이제 고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만 공인중개사분들이 매물을 돌린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알아서 확인서를 냈고, 재건축 사유도 아니라는 거고, 1년 6개월도 우리 판례가 나오긴 했는데 재건축과 1년 6개월이 결합하면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을 거, 뭐 이런 걸 전제로 거절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갑자기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믿기가 어렵죠.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결국은 저희가 오히려 30% 증액되는 30% 증액을 얻어서 더 8천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마 8,200만 원인가요? 그래서 1억 3,500 플러스 8,500, 8,200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액 사례, 승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